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알박기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소액으로 하는 알박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진주의 2012 타경 2971 3번 물건이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고 678평방미터 중에서 169.5 4분의 1이 경매에 나왔어요. 51.3평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 토지만 입찰. 여기 보시면 이 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제실이 있어요. 제실. 조상을 모시는 제실이 있습니다. 저 보면 396번지 17.24평, 그리고 여기 397번지 34평 합쳐서 51.3평이에요. 3평. 지상에는 이렇게 제실이 있어요. 사진 한번 크게 볼까요? 잠깐만. 여기 보시면 제시의 감안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소리냐 하면 이쪽 경상도 쪽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다. 그러면 700만원에 진행을 합니다. 30% 저감시켜서. 그래서 이 물건 역시 여기 두 개 합치면 300만원, 590만원, 900만원 정도 되죠? 900만원. 정확하게는 898만 3,500원. 건물이 있음으로써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좀 저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울은 안 그러죠? 저 경상도 쪽만 좀 그래요. 경기도 일부 지역하고.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396번지 4분의 1, 397번지 4분의 1. 각각 4분의 1씩 나온 거예요. 4분의 1씩. 지상에는 어떤 건물이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 제실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제실이 있어요. 제실이 있고 위성지도를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아까 본 대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조금 전에 본 제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 옛날에는 여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합병이 됐어요. 지금은 과거에 우리 입찰할 때는 여기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합병이 됐고, 자, 그러면 이 제실은 이 종중에서 낙찰받아야죠. 제실은 종중에서 낙찰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628만 7천원 나왔을 때 뭐 700이든 800이든 1000이든 낙찰받고 종결지어야 돼요. 그런데 628만 7천원에서 유찰이 됐어요. 왜 그러냐, 이게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싸게 살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게. 그런데 부산에 거주하는 우리 수강생을 시켜서 낙찰을 받으라 그랬어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을 줘서 우편을 보내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아마 그 사람도 2등 한 모양이에요. 2등. 종중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도 2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수강생한테 이걸 왜 샀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해서 전원주택 지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제실 그 대문 쪽 부분을 철거해줘라. 철거해주면 그 자리에 전원주택을 짓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럴 때면 노발대발 하더래요. 노발대발하고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종중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다시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뭐 조금 차비 좀 더 주면 팔겠다. 이렇게 해서 진주로 내려갔습니다. 진주로 내려가서 법문서 사무실에 갔더니 한 10명이 나왔어요. 10명. 종중에서. 머리 하얀 할아버지들이 한 10명이 나왔어요. 나이를 다 합치면 한
1000살 되겠어. 1000살. 1000살은 안 돼. 한 800살 될 것 같아. 800살. 뭐 7, 80대 뭐 할아버지 되지 않던가. 그러면서 이 계약서를 쓰고 이전 서류를 꾸미고 있는데 거기 종중에 머리 허연 양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세상에 제시를 사는 놈이 어딨냐 이래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뭐 제시를 사서 뭐 알바끼를 하고 뭐라 그래요. 그냥 참고 듣고 있다가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이전 서류를 법무사한테 건네줬던 걸 도로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랬고 근데 당신들한테 안 판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막 우르르 쫓아나와요. 거기서 제가 일장 훈시를 했어요. 아니 조상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양반들이 그걸 싸게 처먹으려고 그렇게 입찰을 안 하느냐고. 600 얼마에 나왔으면 700을 쓰든지 1000을 쓰든지 해서 그렇게 빨리 종결을 시켜야지. 이거 뭐 그 조상 그렇게 귀한 줄 알면 이따구로 이렇게 방치를 하냐 말이야. 틀려 먹었다고 막 야단을 한 30분에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당신들은 이 땅을 살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한참을 얘기하니까 10사람이 죄다 죄송하다 그래요. 다음부터 다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이번에는 돌려주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조상을 섬기기를 이따구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단 말이야. 이 양반들이. 그러고 넘겨준 적이 있어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걸 왜 낙찰을 받았냐 하면 감정금액이 900만원 되죠. 900만원 되고 이 지상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건물이. 땅만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가 잘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이 그러면 빨리 낙찰을 받고 종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주 종중에서. 그런데 꼭 이 경매라는 게 주위에 뿌로카들이 끼어갖고 지분이고 건물은 경매에 안 나왔으니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 땅 살 사람은 종중밖에 없다. 이렇게 꼭 코치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싸게 처먹으려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입찰하는 분들 뿐 아니라 경매 당하시는 분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시골에 집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로 팔렸다면 얼른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얼른 낙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싸게 처먹으려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물론 건물을 아예 포기할 거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건물을 계속 사용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빨리 낙찰받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요 제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토지 속에 쏙 들어갔잖아요. 또 토지는 공유이고 내가 4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죠. 토지는 공유이고 그 공유 토지 지상에 종중의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긴 그렇고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토지는 공유이고 그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죠. 타인 소유. 토지는 각 개인 네 사람 소유로 돼 있고 그 지상에 종중 소유의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은 건물의 소유자는 이 땅을 꼭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사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낙찰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소액으로 지분 토지를 낙찰받아서 차비받고 넘기는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